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플러스 스토어이다 보니까 이제 요 내용 관련으로 개인적으로 그냥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뭐 자료가 아니라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제 움직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내용을 정리를 해오긴 했어요. 이렇게 쭉 정리를 해오긴 했는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플러스 스토어 대체 이게 뭐냐? 근데 이제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뭐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뭐 어떤 단톡이나 어디에서 뭐 플러스 스토어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요약 정리해 놓은 것도 많고 한데 대부분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그래서 지금 스토어 플러스가 뭐 이런 부분이 요렇게 노출이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있다 해서 노출이 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되게 이거는 큰 변화다, 준비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준비해라 라는 걸로 약간 다 귀결이 되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는 체감을 잘 못하겠거든요. 그걸 데이터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이제 이런 뭐 큰 변화니까 준비해라 이런 내용 말고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당장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러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노출 지면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키워드 검색했을 때 원래 파워링크가 제일 상단에 떴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쭉 내려보면 이제 여기가 원래 포유였죠. 포유가 이름이 약간 요상하게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가격 비교, 이거는 원래 네이버 쇼핑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원래 블로그가 뜨거나 뭐 이렇게 떴었어야 됐는데 이제 여기에 생긴 거죠. 네이버 스토어 플러스. 그 다음에 요 통합 지면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스크롤을 내렸을 때 보여지는 요 지면을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통합 지면이라고 해요. 통합 검색 지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노출이 되고요. 또 하나는 어디냐면 이제 플러스 스토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 플러스 스토어 메인으로 들어가요. 여기 메인, 플러스 스토어 메인 지면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는 구조가 여기, 또 이제 플러스 스토어 안에서 키워드 검색했을 때 뜨는 상품들이에요.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노출 지면이 통합 검색, 플러스 스토어, 그 다음에 플러스 스토어에서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럼 우리가 플러스 스토어를 지금 공부를 하고 막 그럼 오늘 강의가 끝나고 뭘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이제 네이버 유저가 가장 많이 몰리는 지면을 저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책은 못 드립니다. 아무튼 플러스 스토어 노출 지면 이렇게 있어요. 아까 전에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스크롤 내려서 뜨는 여기 영역, 그 다음에 여기 네이버 스토어 아이콘 클릭했을 때 메인에 뜨는 여기 영역이랑 이 스토어 플러스에서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이 영역이랑 어디가 유저들이 현재 가장 많을까요? 네, 첫 번째는 통합 검색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어딜까요? 두 번째가 메인 노출이랑 키워드 검색이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메인 지면에 유저들이 이제 쇼핑을 하면서 클릭해서 구매하는 패턴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메인 플러스 스토어 통합 검색 영역이고, 두 번째가 여기에서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상품을 보고 클릭하는 패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를 더 비교를 할 건데 뭐냐면 기존 네이버 쇼핑이랑 비교를 했을 때요. 플러스 스토어를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기존의 네이버 쇼핑이 나눠진 거예요. 두 개로 나눠져서 지면이 그냥 나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네이버 쇼핑에 노출되는 내 상품들이 똑같이 스토어 플러스에도 노출이 돼요. 가격 비교 아닌 단일딜 상태로. 광고도 내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도 광고도 똑같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근데 기존 네이버 쇼핑에 지금 활동하는 유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플러스 스토어에 지금 활동하는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개 중에 어디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지를 한번 보면, 제가 데이터를 좀 뽑아왔는데 자, 하나씩 볼게요. 자, 광고비를, 요거는 어제 일자 데이터인데 하루에 한 350만 원 정도 쓰는 업체 계정에 광고비 소진액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네이버 통합 검색,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번이죠. 네이버 통합 검색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모바일 지면이 20만 원이 빠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쓰던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 요 지면이 아까 요 지면입니다. 보이시죠? 보시면은 네이버 통합 검색 플러스 스토어
모바일 여기에 소진된 광고비가 20만원. 근데 이 업체는 어제 하루 동안 350만원의 광고비를 쓴 업체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 스토어 중에서 유저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20만원 광고비를 썼고요. 클릭은 90클릭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기존의 네이버 쇼핑 통합 검색 모바일에 그러면 광고비는 얼마 많이 나갔냐를 보니까 130만원이 나갔어요.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커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데이터가 좀 많이 있는데 다른 데이터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 데이터를 볼게요. 하루에 광고비를 350만원을 쓰는 계정은 사실 이제 좀 큰 업체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내가 하루에 광고비를 한 8만원 정도 써요. 그럼 한 달에 한 250만원 정도 광고비를 쓰는 일반적인 업체겠죠. 이 업체 데이터를 보면 어제 일자로 네이버 통합 검색,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모바일에서 나간 광고비는 2,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아까 안에 들어가서 검색한 광고비는 5,000원밖에 안 돼요. 아직도 이제 통합 검색 지면이랑 요 지면이 더 광고비를 많이 쓰고 유저들이 훨씬 더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지금 요게 이유가 물론 이제 소비자들이 아직까지 스토어 플러스에 대한 익숙함이 조금 떨어지고요. 근데 가장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파워링크는 사실 제일 상단에 있지만 워낙 이 파워링크는 이제 10몇 년 전부터 있었던 광고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여기는 아예 광고 지면이라고 해서 스크롤을 좀 많이 넘기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 옛날 포유 영역은 사실상 약간 망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원래라면 이 네이버 가격 비교, 기존의 네이버 쇼핑 영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여기보다 좀 더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여기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이가 제가 보니까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광고 데이터 요거 말고도 많거든요. 쭉 보면은 그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이 스토어 플러스를 굳이 뭐 연구를 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이미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 플러스토어 로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원래 지금 여기 노출되는 일반 순위 있잖아요. 여기 일반 순위는 네이버 쇼핑의 일반 순위랑은 당연히 다릅니다. 여기는 아까 제이미 강사님께서 지수표 보여주셨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인기도 순위, 리뷰가 얼마나 많이 달렸냐, 지금 최근에 구매, 유입이 얼마나 많이 됐냐, 얼마나 가장 최근에 등록했냐, 요 지표를 가지고 이제 산출해서 이렇게 나열을 시켜주는 반면에 이 플러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인기도 지수는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요. 그 인기도 지수의 가점을 네이버에서 계속 조정을 조금 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이제 개인 선호도라는 영역을 조금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어요. 당연히. 근데 요거는 지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뭘 했을 때 순위가 많이 올라가는지 현재 시점에서 굳이 시간을 많이 낭비하면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바뀔 거거든요. 안정화가 나중에 되면 그때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석은 또 저희가 먼저 하겠죠. 그래서 분석한 데이터를 나중에 얻어가시면 되고 나중에 그 플러스토어 지면 같은 경우에는 요런 요소가 가장 중요하니까 요거 위주로 공략을 하면 되겠구나. 요렇게만 알아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네이버 쇼핑이 그냥 단순히 두 개 지면으로 나뉜 것 뿐이에요. 아직까지 솔직히 호들갑 떨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업체. 그리고 일반 노출 기준이 조금 변경되었을 뿐이고요. 광고는 거의 동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쇼핑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으면 네이버 광고에서 뭐 건드리지 않아도 똑같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광고가 노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매출이 조금 더 증가했다라고 말씀 주신 분들이 계신데 이 플러스 스토어 지면이 나오면서 이득을 보는 업체들은 있죠. 뭐냐면 첫 번째, 기존의 가격 비교가 아닌 경우에는 1페이지 진입이 불가능했던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가격 비교가 아니고 단일 딜로 있는 상태예요. 이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스토어는 단일 딜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좀 얻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설명드리려고 조금 찾아놓은 업체이긴 한데, 자, 매트리스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매트리스라고 검색을 했을 때 제일 상단에 누구를 위한 맞춤 상품,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클릭한 상품들이 우선순위로 가장 최근에 클릭한 상품이 우선순서로 노출이 된다 보시면 되고, 이 밑에가 이제 광고 자리 4자리가 나오고요. 키워드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이제 슈퍼 적립이라고 하는 상품 2개가
노출이 돼요. 이 슈퍼정립은 우리가 신청을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 내년 1월 31일까지 월마다 네이버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요. 그리고 MD가 선정이 되면 연락이 갈 거예요. 너네 슈퍼정립 선정이 됐다. 요렇게. 자, 어찌됐건 간에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광고랑 슈퍼정립 두 자리를 빼면 1위 업체가 노르웨이 숲, 2위 업체가 완소간소, 3위 업체가 수면 밀도, 4위 업체가 이편한 침대라고 돼 있어요. 기존의 네이버 쇼핑에서 매트리스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매트리스라는 카테고리는 여기도 슈퍼정립을 빼면 잘 보세요. 1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16위 쭉쭉쭉 전부 다 가격 비교 상품만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광고는 당연히 가격 비교가 아닌 일반 상품이 노출이 되고요. 그 밑에도 연달아 가격 비교 상품만 쭉쭉쭉쭉 노출이 돼요. 그리고 일정 순위 밑에부터 일반 딜로 등록된 상품이 노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지금 보면 여기가 40위니까 40위, 39위, 38위부터 이렇게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완소간소라는 애가 아까 전에 여기에서는 2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38위로 노출이 되고 있고, 아까 전에 여기 봤던 이편한 침대도 지금 플러스토어에서는 4위로 노출이 되는데 기존의 네이버 쇼핑에는 2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서 1, 2, 2위, 3위로 노출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카테고리에 엮여 있었던 판매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플러스 스토어에서 순위가 껑중 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가격 비교 가점이 매우 높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플러스 스토어에서 좀 재미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 브랜드 상품이라 가지고 좀 매번 잘 묶였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비교로 묶이면 내가 상품 경쟁력이 높지 않아서 그 가격 비교에서 막 5위, 6위 이렇게 있으면 판매가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가격 비교에서 조금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러스 스토어가 오면서 조금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솔직히 아직까지 겁먹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뭘 더 지금 당장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굳이 한 가지를 더 해라라고 하면 요겁니다. 일단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유입량을 늘리는 부분인데 이거를 뭐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예전에 포유부터 시작해서 지금 플러스 스토어가 워낙 클릭한 상품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클릭이 너무 중요해서 나는 지금 GFA에 일부러 많은 클릭을 받으려고 비용을 지출을 하면서 GFA 디스플레이 광고를 합니다라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만 쭉 나가고 생각보다 큰 이득은 얻지 못해요. 유입은 시키되 구매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타겟으로 잡아서 광고를 시켜야 되는데 그 전략이 이제 그런 거죠. 일단 일반 노출 상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건 간에 썸네일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이 딱지 쿠팡화 된 건데요. 이 딱지 활용을 이제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쇼클립, 뭐 가능하면 슈퍼 정립,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페스티벌, 그 다음에 신상 위크도 이거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획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 딱지를 붙이는 게 좋고요. 광고로 이제 넘어가면 여기가 그나마 우리가 조금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랑 전술이 조금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기존에는 이 전략이 어떻게 갔냐면요. 검색 광고 하시는 분들이 수익률 위주로 많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수익률이 한 500% 정도 되면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 수익률 위주로 꾸준하게 이제 광고 운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수익률 위주 전략에서 이제 매출이랑 유입 위주 전략으로 큰 업체들이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스마트 스토어에 유입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광고, 리타겟팅 광고 세팅이 가능해졌고 이거는 제 유튜브에서 설명을 해줬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상품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일반 노출 상품의 기회가 더 많아졌다. 지금 플러스 스토어처럼 추가적인 일반 노출 상품 기회가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런 리타겟팅 광고 기능이 지금 네이버에서 많이 열렸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도 이 리타겟팅 광고를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FA 쪽에서도 카탈로그 광고라고 있는데 그 광고도 리타겟팅 광고예요. 요 광고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내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왔다가 구매를 하지 않고 나간 사람들은
그냥 계속 놓치는 타겟이에요. 근데 네이버가 내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왔던 사람들한테 내 상품을 이제 계속 여러 구좌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 순위에도 그렇고 광고 상품에도 그렇고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내 상품에 한번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환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이 리타게팅 광고류를 업체들한테 세팅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제 수익률이 좀 그 광고가 수익률이 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을 이제 지키는 것보다는 내가 적자가 아닌 선에서는 검색 광고에서는 최대한 많은 매출과 유입을 잡는 전략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내가 예를 들어 50%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존에는 이제 500% 전략으로 갔다면 이제는 만약에 350% 정도 네이버 기준입니다. 가 나올지언정 적자가 아니라면은 요 전략으로 많이 맞추고 그만큼 더 많은 매출, 그 다음에 더 많은 유입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처럼 지금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리타게팅 기능을 막 뿌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처럼 수익률을 지키려고 하면 나중에 밀려요. 이 리타게팅으로 노출되는 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광고 상품 전술인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광고를 그룹 캠페인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 때 그룹을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키워드를 기준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번 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광고비가 많이 소진되는 메인 키워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번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환율이 높게 예상되는 내 상품과 연관도가 높은 키워드 뭐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 3번 그룹은 이제 그 외 세부 키워드 추가 노출되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룹으로만 잡았고 어떤 분들은 그룹 하나에 키워드 하나가 노출되게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근데 이제는 전략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매체를 기준으로 광고 그룹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번 그룹은 네이버 쇼핑 통합 검색, 2번 그룹은 네이버 쇼핑 검색, 3번 그룹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통합 검색, 뭐 4번 그룹까지 만든다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검색, 내부 검색. 자, 이런 식으로 바꿀 건데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처럼 지금 가장 많은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하루 동안 광고비가 660만 원이 나간 업체예요. 그러면 모수가 많이 쌓였겠죠. 데이터 보시면은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 제가 아까 전에 네이버 통합 검색 이거 모바일입니다. 이거 다 모바일이에요. PC는 2순위이기 때문에. 자, 요 1번 그룹으로 나누는 이유는 광고비를 가장 많이 빨아가기 때문이다. 2번이 네이버 쇼핑 검색 모바일, 이거는 파워링크네요. 파워링크는 제외할게요. 자, 그리고 2번과 3번은 조금 그거마다 약간 나뉠 수 있어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등 아니면 2등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이버 통합 검색 플러스 스토어에서 그래도 클릭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인지도가 좀 있는 브랜드가 어느 정도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클릭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내 브랜드 상품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예를 들어 중국 소신 상품을 파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클릭을 받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순위는 사실상 네이버 쇼핑 모바일 여기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3순위로 그룹을 나눈다면 플러스 스토어 통합 검색 여기죠. 그 다음에 4순위가 플러스 스토어 그냥 모바일 검색, 이런 식으로 이제 매체로 나누는 거예요. 매체로. 이렇게 해야 내 광고를 조금 더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분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룹 개수로, 그러니까 매체냐 키워드 노출이냐가 아니고요. 원래 10개까지만 광고가 노출이 되는데 그룹은 10개까지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룹이 15개까지가 있으면 거기에서는 이제 랜덤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개 안에서 세팅하는 게 가장 좋죠. 그 다음에 이거 구자 요것만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궁금하실 분들이 계셔서 제가 정리를 해오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오늘 행사 놓치지 마세요 쇼핑 베스트 소비자를 위한 추천,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 플러스 스토어 지면 여기 메인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네이버가 플러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개인화 지면을 도입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거 진짜 실망을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예를 들어 목베개를 쳐요. 목베개를 치면 지금 여기 네이버 기존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목쿠션 아이필로우, 계절 베개, 목쿠션 아이필로우, 말 그대로 이 그 비행용 기내용 목베개 있죠. 기내용 목베개랑 누워서 잘 때 베는 이런 베개랑,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섞여 있는데 이 차량용 베개,
요렇게 3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상품들이 다 노출이 되는 지면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기존에 목베개를 검색을 해가지고 나는 만약에 차량용 지금 목베개 쿠션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품을 클릭을 하겠죠. 그러면 이걸 장바구니를 담든 구매를 하든 어떤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클릭하고 나오든. 그러면 제가 기대했던 네이버 스토어 플러스의 개인화 AI 시스템은 뭐냐면 목베개를 검색을 하면 위에 이 맞춤 상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목베개 검색하면요 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존 포유랑 다를 게 없어요. 스토어 안에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그래서 이 밑에 나오는 요 상품들이 내가 위에 보시면은 보세요. 오늘 클릭한 게 차량용 목쿠션이고 25일 전에 클릭한 것도 제가 차량용 목쿠션이에요. 그 다음에 클릭이랑 연관된 것도 차량용 목쿠션이에요. 그럼 저는 최근에 계속 반응을 보였던 거는 차량용 목쿠션에만 반응을 보였다고요. 그런데 밑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으면 제가 기대했던 개인화 지면은 뭐냐면 여기에 그러면 제가 반응을 보였던 차량용 목쿠션 카테고리 위주의 상품이 이렇게 쭉 노출이 되었어야 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이 네이버 쇼핑에서 메아리를 냈던 게 뭐죠? 트래픽 업체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제 정상적인 플레이가 불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이 AI 시스템 기반이 도입되고 개인화 지면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트래픽은 이제 조금 줄어들겠다. 조금 자유롭게 해방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똑같아요. 똑같고 그냥 네이버 쇼핑과 그 다음에 플러스 쇼핑 지면에 그 인기도를 책정을 하는 지수 포인트들, 가점들이 그냥 좀 바뀌었다. 요 정도. 그 다음에 뭐 다른 개인 선호도가 좀 더 가미가 됐다. 요 정도거든요. 그럼 결국 여기에서도 이제 로직이 있겠죠. 그럼 나중에 그 로직이 좀 밝혀지면 또 결국 어뷰징 업체들이 날뛰겠죠. 그래서 이번 저는 이제 플러스토어 지면은 저는 솔직히 좀 실망했고 대신에 이 안에서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는 여전히 약간 이런 시스템인데 메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관심 있게 있던 상품 옥수수 찾으셨나요? 누구를 위한 추천? 즐거움을 더하는 새로운 발견? 요 각각의 이거는 어떻게 하면 노출되나요? 질문 많이 하실 건데 요거는 제가 정리해놨어요 여기.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다 정리해놨거든요 여기. 이런 기준으로 노출이 됩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신상위크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청을 하면 노출이 되는 구조예요. 선정이 되면. 그래서 이거 참여 대상이랑 선정하는 방법까지 제가 자료 다 정리해서 제 카페에 올려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시간 아까우니까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 내용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요 지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거의 그래도 반응을 보였던 상품과 관련 있는 제품들이 많이 뜨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의 메인 지면을 유저들이 활용을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 기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이버 메인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든 아니면 뭐 플러스토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여기에서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찾아서 구매하는 패턴이 일반적이더라.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면을 제가 이제 뭐 설명은 해드릴 건데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실 필요가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유저들이 그만큼 활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거의 지금 8R에서 9R은 기존 세팅 값을 유지만 하시면 되시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 상품 노출에 우리가 썸네일에 포인트를 더 줄 수 있는 클릭을 좀 더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 상품에서 전략이랑 전술을 조금 바꿔서 세팅을 하면 기존보다는 조금 더 유입을 시킬 수가 있다. 왜냐하면 차이가 하나 있다면 기존의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제가 목베개 검색했잖아요. 목베개 검색하면 상단에 광고 자리 몇 개예요? 1개, 2개 끝. 밑에 슈퍼장님은 아니죠. 일반 쇼핑 광고 같은 경우에는 2자리 끝. 스크롤 내리면 또 2자리 끝. 스크롤 내리면 끝이에요. 말 그대로 PC 기준이긴 하지만 1페이지에서 내가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거는 4위 안에 들어야 1페이지 안에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위 노출이 되려면 2위 안에 들어야 돼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런데 이 플러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 내려보면 광고 자리 1, 2, 3, 4개 떴죠. 그 다음에 스크롤 좀 더 내려보면 광고 자리 1, 2, 3, 4. 또 스크롤 내려보면 광고 자리 1, 2, 3, 4. 그러니까 광고가 4자리씩 거의 뭐
조금씩은 다르긴 해요.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키워드마다 좀 다르거든요. 제가 캐리어 검색을 했을 때, 그 다음에 28인치 캐리어를 검색을 했을 때는 제일 상단에는 광고 자리 4개, 그 다음에 10개 일반 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단 광고 구자 4개, 그 다음에 또 8개 일반 구자가 나오고, 또 광고 구자가 4개, 그 다음에 또 18개 일반 구자가 나오고, 중간에 뭐 이런 게 섞여 있기는 해요. 일반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는 40위까지가 1페이지고 넘어갔었어야 돼요. 근데 플러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무한 스크롤입니다. 그래서 광고가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뜨는 거죠. 그리고 광고의 이제 구자 수도 되게 많아졌어요, 플러스토어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 광고도 그렇고 일반 순위도 그렇고 상단을 찍은 상위 노출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화가 뭐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초보분들, 이제 새 상품 들고 와서 어떤 플레이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는 언제 오냐면, 나중에 네이버가 열일을 해가지고 플러스토어에 혜택도 엄청 많이 주고 광고도 많이 하고 마케팅을 많이 해서 소비자들이 플러스 스토어로 많이 몰릴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좀 집중해서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어요. 광고도 특히 마찬가지죠. 그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사실 유튜브도 그렇고 막 조회수 올리려고 난리거든요. 지금 플러스토어 뭐 설명해드립니다. 당장 바꾸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바꿀 거 없다니까요. 지금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기존처럼 하시되, 아 이런 게 바뀌었구나라고 인지만 좀 하고 계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광고 구자가 이러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플러스토어에서는 광고 구자를 조금 더 구자 수가 많으니까 입찰가를 조금 더 올려서 반응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정도로만 운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거는 이래요. 제가 조금 아쉬운 건 뭐였냐면요, 이게 유튜브 같은 알고리즘을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동비TV에 이번 영상을 클릭을 했으면 내가 나중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제 이전 영상도 좀 많이 뜨잖아요. 그리고 다음번에 시간이 지나면 제가 신규로 올린 영상도 많이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기대했는데, 근데 이게 네이버 쇼핑 시스템에는 적용하기가 되게 힘든 이유가 있기는 해요. 이거는 부가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유튜브는 그거잖아요. 재미 컨텐츠 아니면 정보 컨텐츠예요. 그리고 정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재미 컨텐츠는 당연히 재밌으니까 구독을 하는 거고, 정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유튜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비TV 같은 경우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얘는 진짜 잘하네, 찐이네 라고 생각하면 그 다른 영상들도 퀄이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구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컨텐츠를 생산을 해내잖아요. 근데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지금 AI로 뭘 잡는다고 했냐면, 쇼핑 이력이랑 연령, 성별 이걸로 우리가 구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웃기게도 연령이랑 성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기존에도 이미 보통 패션류의 카테고리에서 이런 게 많았는데, 포유의 랭킹 순으로 해가지고 사용자의 이제 연령이랑 성별을 이걸로 큰 단위로 나눈 거죠. 큰 단위로 나눠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크게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성이에요. 여성 같은 경우에 네이버가 이번에 플러스토어에서 자신있게 얘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여성이 예를 들어 손목보호대를 검색을 했다면 그 임산부 위주로 뭐 나오는 게 많을 거고, 뭐 다른 사람이 했다면 뭐 헬스 용품으로 나오는 게 좀 많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어폐가 있죠. 그 여자들이 검색을 연령이랑 성별로 나누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큰 단위로 선택을 해서 나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난 여성이에요. 난 테니스를 쳐요. 또는 헬스를 해요. 그런 여성이 손목보호대를 찾을 때 검색을 일단 첫 번째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쭉 떴는데 나는 임산부 보호대는 아니고 운동할 때 쓰는 보호대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고 들어갔다가 예를 들어 나왔을 때는 당연히 내가 지금 방금 반응을 보인 상품은 뭐예요? 헬스용 손목 보호대잖아요. 그러면 요게 임산부 손목 보호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싹 헬스 보호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는 바뀔 수 있어요. 이 검색한 지면에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변화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않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플러스 스토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 좀 해드렸어요. 이게 대체 뭐고, 우리가 지금 크게 바뀌어서 지금 다들 난리인데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질문 좀 받고, 말을 너무 빠르게 해가지고 숨이 차네요.
준영님, 광고명에 브랜드는 꼭 넣어야 좋은 걸까요? 할 때 답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소비자들이 내 물건을 구매를 할 때 그래도 내가 모르지만 브랜드 있는 그래도 브랜드 제품을 찾는 성격의 상품 카테고리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모르는 브랜드라도 넣어주시는 게 좀 더 신뢰도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안 넣어도 상관없죠, 사실. 제이미님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난리인데 진짜 해제하기 싫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할게요. 아이, 재미가 없어 죽을 뻔했네요. 아이, 아니에요. 좋은 내용 너무 주셨고, 그, 장난치는 거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이거 그냥 장난이에요. 아실 거라 생각해요. 저는 흑이 아닙니다. 저는 백이에요. 네, 저는 백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강의 준비한 거 보시면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한 거 같지 않아요? 열심히 준비했다고요, 제가. 아니 자기 혼자 원래 강의하자고 했으면 당연히 혼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강의하라고 언제 말한지 아세요? 이틀 전에 너도 좀 그래도 할 해 수 있죠. 이렇게. 그래도 할 수 있죠. 아까 우리 플러스에서 노출되는 거 그 기준 물어보셨잖아요. 그냥 빨리 말씀드릴게요. 빨리 말해도 돼서. 이거 보면 이 의도가 여기 다 있어요. 아직 뭐 집중하실 게 없다는 것은 저도 동의해요. 동비님처럼. 근데 이 공식 인증, 그러니까 브랜드 좀 밀어주겠다. 그 다음에 4.8 이상 있죠. 이게 의미가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 네이버 가격 비교상에 노출되어 있는 거대로 쭉 가다가 중간중간 한두 개 이상이 껴있단 말이에요. 예, 광고가 1, 2, 3, 4 나오고 슈퍼정 광고 더 개 나오고 이거 아까도 1등이었죠. 여기서 1등이에요 보면은 이거 1등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다르잖아요. 얘가 원래 그 2등이잖아요. 그쵸? 뭐야 얘? 왜 올라왔어? 뭐 같으세요? 리뷰예요, 리뷰 점수. 리뷰 점수가 4.8점 이상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리뷰의 수랑 상관이 없어요. 리뷰가 50개인데도 여기 막 올라와 있고 막 그래요. 보시면 우유는 별로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런 카테고리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제품을 등록하면 좋은 리뷰를 5점짜리 몇 개 달고 최신성 가점을 먹고 그 다음에 뭐 구매나 클릭 좀 맞춰주면 그건 이제 안 맞춰줘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좀 있어야죠. 그러면 올라오더라. 예, 리뷰 점수입니다. 웃기죠. 근데 플러스 스토어가 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똥이에요. 그래서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 제품 하면 좋다. 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와주셨으니까 광고 조금 할게요. 광고 시간이에요. 짧아요, 저희 광고는. 자, 이거 하고 질문 받을게요. 자, 일단은 뭐 네이버는 왜 없냐고 하실까봐 몇 개 이제 준비해봤고 네이버도 뭐 많이 올라갑니다. 이거 지금 막 만든 거예요. 네, 막 올라갑니다. 이거 4월이고 뭐 이거 아까 최신 버전도 있었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었고 실제로 최근 스토어 그냥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보시면 실제로 네, 이렇게 그냥 저희 이제 수강생분 중에 한 명인데 네,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이 정도는 금방 하고요. 별거 아니고 그리고 광고인데 광고 이건 제 그냥 일반 그냥 그 서브 계정인데요. 보시면 8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서 광고 수익률 1700% 나오고요. 네, 전환율 14%. 뭐이 정도는 금방 해요. 저희는 솔직히 이거 잘해요. 저희 잘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판매는 그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싱부터 잘해야 되니까 소싱 얘기 드렸고요. 만약에 소싱 하시다가 어려운 거 있으실 땐 저희 찾아주시면 좋다. 그래도 괜찮다. 소식 많은 자리도 중간에서 가는데 한 끝은 제가 알려드리기가 좀 어렵고 그래도 이제 저희 수강생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지레반 개강했다. 3기 이제 모집하고 있다 이고요. 8주 코스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강의 131편짜리 저희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3회 중강의 해서 8주를 운영하고요. 오프라인에서 노출하기 어려운 특별 비법이나 조별 컨설팅에서 맞춤형 상담하고요. 선착순 모집하고요. 원래 799만 원인데 298만 원 했다. 빠르죠? 그래서 이 온라인 강의 138편이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했던 내용이 있는데 다른 분들 그 소신기 그 링크 있는 거 여기다 주세요. 자, 그래서 실제로 다 여기 있는 분들 강의를 넣어서 131편입니다. 2,600분이 이게 원래 499만 원인데 이걸 여기다 넣어드린다는 얘기예요. 공짜로. 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싸다. 어디서 합니까? 라고 하셨을 때는 이 동비TV 여기 들어가시면 요거 있어요. 요거 배너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여기에 신청하는 데가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뭐 이제 네이버도 잘해요. 저희 트래픽 없이 4위 안착했고 그냥 자연구매사하고 수업에 배운 거 다 접목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금방 간다. 네, 그 업체는 이겼다. 뭐 이런 것도 금방 합니다. 꼭 트래픽이 능사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다 신청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선착순을 받을 거고요. 저희가 끝나면 다음 기수로 이관을
시킬 생각입니다. 네,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여기서 돈 안 받잖아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동빈님하고 저하고 일하는데. 그래서 채팅방에 강의서 링크 전달할 거니까 이거 하시고 12월 7일 날 오프라인 강의 처음 시작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도 보시면 최선을 다했죠. 물론 동빈님이 최선을 다하라고 무슨 텍스트 같은 걸로 하긴 했지만 이해해 주세요. 원래 사람이 좀 그래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슬프지만. 네. 네, 이거예요. 끝났어요. 깔끔하죠? 깔끔해요. 동민이 웃고 있다 지금. 왜 웃어요? 말도 못하면서? 지금 음소거 된 거 못 푸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못 풀죠? 저 혼자 떠들 거예요. 네. 깔끔하게. 전 사장이 아니고 퍼포먼스 마케팅 배우는데 지금 말씀하신 강의 들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저희 강의 131편에 2,600분이면 온라인 판매 내용 다 있다는 얘기예요. 싹 있어요. 싹 있어요. 진짜 다 있고 별게 다 있어요. 막 뭐 수입하는 거에서 무슨 그런 거 계산하는 법부터 광고, 외부 마케팅 다 있어요. 진짜 많아요. 이거 저도 다 보기 힘들어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거 거기 다 있고 거기서 만약에 특별하게 좀 얘기하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하고요. 네, 그런 거 새나가면 안 되는 거 그런 것만 해요. 네, 깔끔하게 합니다. 저희는 항상. 네,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플러스토어 노출되는 곳에 따라서 순위가 다르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 아직 불안정해서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순위는 동일해요. 거기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최신성이랑 리뷰 점수가 높은 애들이 껴서 들어온 거예요. 카페 주소, 네, 아이구야. 박형기님, 땡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좋습니다. 네, 조금 다른데 비슷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만 딱 얘기하시면 그게 다예요. 자, 다르지 않아요, 순위. 스스 위주이신가요? 하셨는데 스스 쿠팡 다예요. 저희 잘해요. 네, 잘합니다. 쿠팡은 되게 쉽게 해요, 저희. 네, 되게 쉽게 금방 해요. 금방 합니다. 쿠팡 별거 없어요. 아마 쿠팡 강의를 돈 주고 들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쉬워요, 쿠팡은. 진짜요, 웃기지만. 되게 좋은 지식은 어렵지 않아요. 동빈님처럼 이렇게 좀 길게 설명한 사람 치고 좋은 강의가 없다. 장난이에요. 동민님 강의 좋고 그러니까 쉽게 잘 설명하게 저희가 해놓고 어렵지 않아요. 베베 꼬을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플러스도 오늘 얘기한 거로 끝났어요. 없어요. 그게 다예요. 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지수표 받는 것도 링크 제가 드릴게요. 그것도 링크 드릴 거예요. 이 방에서 드릴게요. 단톡방에는 안 드립니다. 네, 여기 있고요. 여기 들어가셔서 지수표 링크 신청하시면 5개까지 드린다고 했고 제가 담당한테 얘기해 놓을게요. 내일부터 받으실 수 있고 금요일까지만 가능하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네, Q&A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제트 배송이 막힌 경우에도 강의와 쿠팡 판매가 도움이 될까? 저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거의 다 윙으로 팔아요. 그래 돈 더 버니까. 소자본도 가능할까요? 얼마 정도 자본 있어야 될까라고 하셨는데 상황에 맞춰서 가능해요. 돈이 없으면 사실 물건 사입은 못해요. 위탁으로 해야 돼요. 해외 구매 대행도 저희는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네이버 순위 올라간 거 있잖아요. 그거 해외 구매 대행이에요. 저희 수강생 거. 20일 걸렸어요. 한 150까지는 금방 갈걸요? 일에? 예. 네이버에서 가구 판매하고 계신다. 이번에 개편되면서 갑자기 12할인 있는 제품들의 순위가 계속 빠지고 있다. 슬롯도 안 먹힌다. 그러니까 컨설팅이라고 해서 이제 개별로 다 이제 해드린다기보다는 저희가 조별로 이제 터놓고 이제 그 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얘기했을 땐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근데 순위가 떨어진 건 이유는 명확하죠. 예, 그건 뭐 5분짜리예요, 저희. 명확해요. 예, 그런 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진짜 뭐 일도 아니에요, 솔직히. 네. 근데 그걸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따라오실 수 있냐가 중요한 거지. 원인 파악은 명확하게 가능해요. 진짜 정확한 단위까지 맞춰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네네. 네, 맞아요. 정확한 방법까지 저희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초보 파트, 고급 파트로 해서 분반을 좀 나눠서 운영해요. 저희가 한 반인데, 거기서 이제 초보분들은 어떻게 하시고, 좀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저희 이번에 2기였을 때 엄청 성과 좋았어요. 상품 하나 갖고 그냥 뭐 0부터 하고 300까지 올라갔고, 한 분은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 오면은 잘하시는 분들대로, 초보분들 오시면 초보분들 대로인데, 초보분들은 새로운 상품 소싱해서 팍 올라가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저희 얘기 들으면 쿠팡 광고로 와서 하고 네이버 광고로 왔으면 책임지고 올려드릴게요. 네, 올라갑니다. 한 2배 가까이 올라가기도 하고. 부산은 안 해요. 동빈님 싫어하고 제가 안 가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멀더라. 그거 힘들어요. 그 사람이 오래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 못 가면 영상 제공 온라인 강의 하면 못 가면 영상 제공 갑니다. 네. 기준이 뭐냐면 매출하고 이익이죠. 그거에 맞춰서 제가 초보는 초보 분반, 고급은 고급 분반으로 이제 제가 그 강의를 나눠서 들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리 조금 하면 아직까지 돈을 한 번도 매출을 3천만 원 이상 못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소싱부터 하셔야 돼요. 소싱 못하면 지금 있는 걸로 죽어도 못 벗어나요. 제가 장담할게요. 1년 동안 죽어 노력하셨으면 물론 되는 경우도 있지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쉽지 않아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고 대신에 소싱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매출이 예전에는 3천 이상 했었는데 지금 못해요 하면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바로 그 상품으로. 그리고 매출이 한 2, 3억 월에 나온다. 이 월에 아이 최고죠. 그런 분들은 배우실 강사가 별로 없을걸요. 예, 예, 저 정도 돼야 배우실걸요. 저 그런 분들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치도 있고 다 있으니까. 네네네. 아니 그런 분들 저한테 오면 좋죠. 저는 전문입니다 그거. 그래서 동빈님과 제가 각자 맡아서 나눠서 하는 게 다르고 동빈님은 네이버에 완전 초고급이니까 동빈님 네이버 광고랑 외부 마케팅 꼭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 정도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쿠팡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라이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거 물어보시면은 자판기처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뭐 그 정도 경험은 있습니다. 레퍼런스도 있고 능력도 있고요. 네. 코치 혼자서 뭐 한 2억 팔아요 저희. 네, 코치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희 뭐 쉽게 합니다. 다 그 정도는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상은. 지나가기 때 35명, 37명 정도 했어요. 그 이상은 안 받아요. 네, 그래서 밀었어요, 저희. 그 이상 가면 힘들어요, 저희가. 그래서 미룹니다, 그냥. 지금 한 열 몇 분 됐죠, 동빈님? 말을 못 하는구나. 네, 죄송합니다. 동빈님, 그 음소거 해제 요청 제가 드렸어요. 끄시고, 네, 네. 야, 네, 그 정도입니다. 더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저희 GPT 링크 다시 안 드릴 거예요. 채팅방에서 물어봐도 답변 안 드립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그 문의 주시는 거 저희 그 아까 얘기했죠. 그 채널로 문의 주시면 5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강의 뭐 재미있게 잘 하고 있으니까 뭐 오시면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들어오시면 안 되는 분들은 강의 비용밖에 없다 하시면 오지 마세요. 그건 저희가 더 이상 못 받겠네요. 강의비 말고 그래도 뭐 한 2, 300, 3, 400 정도는 적어도 있어야 시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생활비 말고 그 정도 돼야 오셔야 된다. 그리고 12월 7일입니다. 네, 7일 날 토요일입니다. 그때 저희가 2시부터 6시까지 강의합니다. 송파구에서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고 제가 단톡방에 그 공지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오늘 강의 후기 남기시면 5분한테는 그 쿠팡 광고 분석기, 10분한테는 지금 오늘 소싱 그 해놓은 거 제가 다 정리해놓은 거 드린다고 했어요. 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동빈님 다음 영상 올라가면 그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후기 남겨주시면 뭐 좋았다. 뭐 안 좋았으면 뭐 어쩔 수 없죠. 네, 안 좋았으면 어쩔 수 없지만 좋았으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에 따른 선물 드릴 거고요. 저한테 책 받기로 하신 분들 카톡으로 얘기 남겨주시면 제가 조치를 취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후기를 제가 그 오늘 강의 제이미님 거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서 안 올릴 거고 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복습하실 수 있게 제가 유튜브로 다시 편집해서 올릴 거거든요. 제가 이제 영상이 올라가면 저희 단톡방에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댓글로 후기 남겨주시면 제이미님이 이제 선정하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화장실 가시고요. 담배도 한 태우시고 밥도 식사 맛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님 마지막 인사하시고요. 네. 아, 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저희가 지난 2기 때 너무 즐겁게 했어요, 강의를. 성과도 다들 좋으셨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도 약간 눈물 찔끔 날 정도로 너무 즐겁게 했기 때문에 이번 올해 마지막 3기도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저희랑 즐겁게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